일본에 남은 유일한 사업 자동차 사업이 더욱 가속도로 폭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IT, 식품업, 반도체 조선업, 생활가전 등등 모든 면에서 이제 한국에 따라잡혀 이제 일본에 남은 것은 자동차 산업 하나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또한 폭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렸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여러 가지로 나뉘며 크게는 가전용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전용 반도체의 경우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에 사용이 되는데 혹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는 다들 아시겠죠? 이러한 가전제품도 한국의 반도체가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만에서 제조하는 반도체로는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전용 반도체에도 용도와 쓰임새가 나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반도체도 그러한 쓰임새가 각각 다릅니다. 3월 21일 르네사스라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제작하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는 2/3라고 합니다. 즉, 이 반도체 없이는 자동차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로 인한 적자는 1개월에 170억 엔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도요타는 반도체 부족으로 체코 공장 가동을 멈춘 상황이며 닛산 자동차도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 테네시와 미시시피에 있는 생산 라인 일부를 중지하며 멕시코에 있는 공장은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자동차의 반도체 대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이런 와중 일본이 갑자기 이러한 발표를 합니다. 일본의 한 의원이 반도체 부품 규제 일본의 기업 때문, 한국은 잘못 없다라고요. 일본인들은 종족 특성상 자신들의 잘못은 덮어두고 한국에게 뒤집어 씌우는 졸라 병신 같은 짓을 많이 하는데요. 이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도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 올렸습니다. 병신 눈에는 병신만 보이나 봅니다. 이렇게 급태세 전환하는 이유를 우리 한국이 모를까요? 결국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할 테니 반도체 좀 줘라고 떼쓰는 것은 IQ 30 이하가 되지 않고서는 다들 알 것입니다. 이미 세계 자동차 업계는 이상기후로 인한 북미 지역의 추위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만은 예외입니다. 반도체 시장 세계 1위 삼성이 있으며 국내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 현대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부터 중국의 코로나19 확대 시를 대비하여 일본으로의 원료 수출 중단과 차량용 반도체를 계속해서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가 반도체 부족 현상을 예측하고 보쉬, 콘티넨탈 등의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메이커로부터 계속해서 대량 구매를 진행해와 원가 절감까지 이루었으며 차량 생산에 유일하게 문제없는 대처를 해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느닷없이 수출 규제는 일본의 잘못이라고 보도하는 꼬라지를 보니 조만간 한국에 들어붙어 반도체 달라고 떼쓸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일본 애들은 정치를 할 줄 아는 것일까요? 유비무환을 아는 걸까요? 어쩜 하는 짓이 하나같이 주먹 구구식 빌어먹기밖에 할 줄 모르는지 그들의 뇌 속에 들어가 들여다보고 싶네요. 병신들. 그럼 이러한 병신들 나라의 원숭이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 큰일인데 자동차마저 생산을 못하게 되면 일본 경제는 망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지? 큰일이 나다니. 우리에겐 관광업이 있는데 마침 벚꽃도 피었고 나도 너처럼 생각 없이 살고 싶다. 생각을 안 하면 걱정거리도 없을 테니까. 코로나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한국 청와대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무속인이 있다고 들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예언하는 그런 사람 말이야. 그렇지 않고는 반도체 대란이 일어날 걸 어떻게 예측하고 현대자동차는 그렇게 많은 양의 반도체를 비축해두고 있는 거지. 무속인이 있다는 말에 예전엔 웃었는데 지금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야. 힘든 사람은 절대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고 현대가 얼마나 많은 양의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절반만 일본에 팔면 일본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거야. 맞아. 그리고 우리가 수출 규제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잖아. 사과를 했으니 양국 관계를 위해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거야. 난 너 같은 얘들을 볼 때마다 머리가 아파.
스가 총리가 우리는 한국에 사과한 적 없다 라고 말한 게 며칠 전이야. 그런데 며칠 만에 총리보다 못한 자가 말을 바꿔서 사과 한마디 했다고 그걸 사과라고 받아들이는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 자동차 산업이 무너져도 일본에 그렇게 큰 타격이 있지는 않아.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야. 즉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말이지. 설마 너희들 이 정도도 모르는 거야? 전기차 세대로 돌아서면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 일본을 따라 올 수 없다고. 한국의 자동차 사업은 괴멸할 거라고 말하던 내 두익들 다 어디 갔어? 인터넷 두익들은 속편해서 좋겠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땐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 나도 인터넷 주익이 될까? 그럼 나도 속 편히 살 수 있을까? 너는 그냥 바보가 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바보는 뉴스를 안 봐도 돼. 하지만 인터넷 우익이 되려면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뉴스는 꼭 챙겨봐야 하거든. 또 한국에 패배했다는 얘기야. 이젠 지겹지도 않다. 신지로 같이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세금이나 받아가면서 정치를 하는 나라가 일본이야. 그러니 제대로 돌아갈 리 없잖아. 심지어 그런 사람이 다음 총리 후보로 지명되고 있는 나라 일본. 기축통화국이라서 돈을 마구 찍어댈 수 있으면 돈 찍어대는 공장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생활비로 뿌리고 더 많이 찍어내서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해외의 땅도 사고 그러면 되겠네. 수준이 이 모양이니 일본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다. 기축통화로 돈을 찍어내도 찍어낸 만큼의 경제 수준이 돼야 해. 영국의 파운드를 봐봐. 정치, 경제를 그렇게 잘 알면 너가 정치하면 되겠네. 왜 여기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남을 욕하고 있는 거지? 일본 정치는 세습제야. 어차피 집안이 좋지 않으면 정치인이 될 수 없어. 한국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반도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어도 그 조그만 부품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한국이 여기까지 성장한 건 일본 때문이야.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한국은 바로 일본에게 반도체를 줘야 해. 그들이 자동차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일본 때문이니까. 한국이 우리에게 반도체를 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망쳐놓기 위해 수출 규제를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에게 반도체를 달라고 하면 줄까? 또 한국. 왜 매일 보는 헤드라인 뉴스에 한국과 관련이 안 된 게 없는 거야? 한국 뉴스가 더 이상 내 눈에 안 보이길 바래. 단교하면 끝나잖아. 바보, 단교를 왜 해? 원래대로 다시 일본의 속국으로 뺏어오면 앞으로 반도체 걱정은 안 해도 될 텐데. 우리도 반도체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수출 규제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주요 부품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갔잖아. 일본에는 그러한 기술이 있고 대만도 만들고 있는데 일본이 왜 못할 거라 생각하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다들 바보가 돼가고 있어. 우리는 매년 수천억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그 철강으로 스텔스기를 만들지. 그럼 일본도 스텔스기를 만들면 되지. 왜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엔을 주고 수입을 할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해주는 수준이야. 축하합니다. 오늘도 한국에 패배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이야. 반도체가 없어 차를 만들지 못하다니. 정말 점점 베트남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을 실감해. 웬일일까요? 일본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듯 정치에 대한 얘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실망을 저버리지 않고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반도체에 전해지는 전압에 따라 빛의 파장을 감지하여 전기전도를 변화하는 엄청나게 고도화된 기술이 있어야만 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스시 만들듯이 고기 회쳐서 밥 위에 올리면 되는 그냥 만들면 되는 1차원 중에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이 채널을 처음 만들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이 채널을 만든 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반일 감정을 심어주기 위해 오픈했는데요. 처음엔 일본인들의 언행의 영상을 제작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는데 이젠 그들이 때론 귀엽기도 하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